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전 다시 나르와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나르시스트 성향인 줄 알면서도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적 이유가 있고요. 엄마와 살 때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나르시스트 엄마와 살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그때는 제가 엄마가 나르라는 것도 몰랐고 제가 못나서 제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고 제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황폐화되고 망가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 분야 쪽에서 일을 하면서도 사람이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전 경험이 있는 것의 차이가 참 얼마나 큰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 분명했으니까요. 엄마를 완전하게 벗어나는, 혈육을 완전하게 벗어나는 독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한테는 결혼이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 아마 냉정하게 보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르 성향의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나르시스트에게 휘둘리지 않고, 또 생각해보면요, 나를 성장시키고 좀 더 단단하게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이론이 아닌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현장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나를 고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100% 고칠 수 없습니다. 도망가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그래서 도망을 나왔고요. 도망을 나온 이후에 제 삶은 너무도 행복합니다. 성향을 알게 된 이후에도 좀 친구 같은 좋은 사이로,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곤 하더라고요. 그런 유혹을 또 느끼죠. 나와 함께 살면서 휘둘리지 않고 나를 성장시키고 오히려 단단하게 성숙시킬 수 있는,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저희 생활 속 실천법을 여러분들과 하나씩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분명한 건요, 상대가 나를인지 알았을 때 단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코디의 성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 옆엔 또 이런 나르 성향의 사람이 내 생활 반경에 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내가 이 코디의 성향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로 제가 생활 속에서 나르 성향의 남편과 살면서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얘기로요, 감정 조절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감정 조절의 능력,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나르시스트, 특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나르시스트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거나 연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줬던, 마음을 줬던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날이었을 때 내 삶이 무너지기가 쉽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감정 조절이 더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이익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우린 기브 앤 테이크라는 물질적 관계가 아니라, 나는 코디펜던트이거나 에고이스트인 나의 입장에선 정서적 유대감을 주고받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원한 그런 사이였거든요. 이런 사이에서 내가 감정 조절의 능력을 키운다는 건요,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부부란 정서적 유대감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감정을 조절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과요, 사소한 갈등이든 문제든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부르르 떨고 화를 내고 목소리가 떨리고 울컥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내 감정이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분노나 눈물에는요,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나의 마음이 상해서 나는 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의 감정을 노출했을 때 이들도 당연히 격분하고 화를 내죠. 그런데 이들이 내는 격분이나 화냄은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나의 감정을 흔들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적 표현을 하는 걸로 보여졌을 때요, 우리는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화가 나는데 왜 지가 더 화를 내는 거지? 난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휘말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그들은 감정을 도구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이 올라가면요, 사실 인간의 감정은 시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소의 한쪽에 정서적 감정이 있다면요, 감정적 의식이 있다면 시소의 반대쪽엔 이성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의식이 높아질수록요, 시소가 어떻게 되죠?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은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감정적 의식이 높아지면 이성적 의식은 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실 내 감정이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감정적으로 폭발을 했다, 이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올라갔던 감정이 내려는 왔지만요, 그러면서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감정적 사고를 할 확률이 높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억울하게 한 거예요. 날 분하게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는데 그게 가라앉고 나서요,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화를 내거든요. 나는 여전히 감정의 선상에서 내가 사고를 하다 보니까요, 상대도 화를 엄청 냈잖아요. 이상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엉망진창인 감정이 되는 거죠. 뭔가 정리되지 않은 찝찝한 기분이긴 한데요. 상대는 사과를 안 하고, 어쨌든 연인이고 가족이고 부부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 상황이 무마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나르가 자신의 어떤 잘못, 자신의 실수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요, 이들은 친절한 어떤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매번 당하기도 해요. 나의 생각에 분명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상대의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이었는데 사과를 받은 건 아니에요. 사과를 받지는 않고 애매하게는 넘어갔는데 상대가 나에게 친절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이 왜 드냐면요, 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나는 이런 상황에서요, 내가 상대의 입장에서 나는 그런 친절을 못 베풀거든요. 어떻게 그럽니까? 쉬운 얘기로요, 본인 말대로라면 내가 또라이라서 이 별것도 아닌 일을 내가 키워서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미안할 일이거든요. 화를 내고 하다 보면 격한 상황에서 정말 끝장을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무마되었다는 그런 안도감도 약간은 있고요.
또 내가 좀 참을 걸 하는 이런 자책감도 있는 데다가 이게 결국 이런 안도감이나 자책감이라는 것 자체가 가스라이팅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상대의 작은 친절이 이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나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뜬금없는 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정적인 대처는요,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질 만한 그런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순간 내 마음에 그 올라오는 감정을 닫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무시하셔야 해요. 이들은 툭하면 감정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휘둘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리사이클, 악순환을 계속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때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고 그 상황이 좀 지나면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요. 그 상황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오히려 조금 누그러듭니다. 누그러들고 조심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에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모습에 상대도 조금은 놀라게 되고 그전처럼 그렇게 함부로 감정적으로 휘두르려는 시도도 점점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생각해 보면요, 나르시스트 성향의 배우자 혹은 가족, 연인 관계에서 이 감정 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요, 사회생활하면서 그 누구도 나의 감정을 휘둘러 놓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험은 우리를 엄청나게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이젠 순간적으로 욱할 땐 저도 저만의 공간, 옷방 구석에 작은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으로 와서 그냥 못 들은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하고 말대꾸 안 하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으로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내가 일어나는 감정을 잘 누르는 연습, 이 감정관리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리고 단단하게 성숙시키며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